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더불어 대기의 건조함도 심한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봄을 맞이하려니 심술이 끊이질 않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순간풍속 시속 55에서 70km 이내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은 더 올라갑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4도, 안동은 1도, 포항은 7도로 온화하게 시작해서요. 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기온을 더욱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기온은 22도, 안동 21도, 포항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다만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환절기 옷차림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송도와 영일대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동빈대교가 공정률 20%를 넘기면서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빈대교는 약 3년 뒤인 오는 2026년 6월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규설 기자가 공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는 봄바다, 포항 영일만에서 내해인 동빈항으로 이어지는 바다 위로 거대한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총 길이 395m의 동빈대교 상판을 떠받칠 교각들입니다. 이 중 가장 큰 구조물은 2번 교각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직경 2.5m, 길이 27m의 파일들이 538톤짜리 초대형 구조물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PC하우스라는 공법을 통해서 고프부를 설치하고 속체형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에 현재 주탑을 위한 주두부를 설치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대형 구조물 위로 동빈대교에 주탑이 설치됩니다. 주탑의 높이는 수면을 기준으로 64m에 이릅니다. 주탑에는 360도를 관람할 수 있는 실내외 전망대가 설치되고 시민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리에 올라 바다 경치를 감상하며 걸어서 동빈대교를 건널 수 있습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새 관광 명소가 생기는 겁니다. 10월 말경이면은 주탑이 완성되리라 예상합니다. 그 당시 보면은 멋진 교량의 위풍이 당당하게 나타나므로 많은 시민들께서는 기대도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포항 남구 송도동과 북구 황구동을 연결하는 동빈대교는 지난 2020년 11월 기공식이 열렸지만 연결 도로가 시야를 가린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 실제 공사는 1년쯤 늦게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설계가 변경되면서 항구동 방향 연결 도로의 길이가 짧아지고 다리 경사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3년 뒤 동빈대교가 완공되면 포항 북구에서 포스코와 공단을 오가는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남구 송도동 일대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영일만항을 출발해 일본과 대만을 경유하는 국제 크루즈선이 오는 6월 운항됩니다. 포항시는 오는 6월 5일부터 11일까지 국제 크루즈선을 띄울 예정이라고 밝혔고 크루즈선은 총 톤수 11만 2천 톤 규모로 최대 3,740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포항에서 크루즈선이 운항되는 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기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대만 기룡항으로 기항지가 변경됐습니다. 경북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축제나 문화행사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은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석 달 만에 추경에 상정되거나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조례안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경북도 내 23개 시군에서 보조금을 받고 진행된 문화 관련 행사는 700개를 넘습니다. 시군에서 자체 평가를 거쳐 경북도에 올리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증액돼 석 달 만에 추경에 올라오거나 행사 내용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안들을 조금씩 삭감하라고 줄이고 편성을 이제 다시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그 삭감된 안이 다시 정액대가 그대로 일자 추경에 3개월 내에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 많은 신규 사업들이 들어오니까 과장님조차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예산이 발생됐는지도 모르고 어느 단체가 왜 요청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특히 의원들은 대부분 축제나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고 내용도 부실한 데다가 사후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해서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또 시민들이 2차적으로 행사를 참여했을 때 평가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문화예술 행사는 확대해야 하지만 보조금 예산 심사와 사후 평가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 활성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전 사후 평가 제도를 통해서 좀 더 육성할 건 육성하고 좀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경북도의회는 행사 보조금 관리와 평가기구 신설 등을 담은 조례안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행사 예산 등을 포함한 1차 추경안에 대해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단체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박혁거세의 신라건국 설화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으로 오는 20일부터 평일 오전 10시와 11시 두 차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교육기관은 국립경주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을 원형대로 복원하는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임청각 복원은 단순한 문화재 복원이 아니라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훼손된 독립정신을 고추 세우는 일이어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임청각 복원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이정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안동 임청각 복원 사업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강조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99간 대저택이었던 임청각은 지금도 반토막이 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임청각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복원은 18세기 허주 이종학의 그림 동호해람, 철도 개설 이전 임청각의 사진 등을 고증한 결과 임청각 건물 보수, 주변 지형 정비, 그리고 사라진 건물 2동과 역사문화 공유관 건립을 25년까지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일제가 전기를 끊겠다며 임청각을 관통해 놓은 중앙선 철로는 1년 전 모두 철거됐습니다. 그런데 복원될 가옥 2동의 소유 주체가 엉뚱하게도 임청각 종손이나 종가와는 관계없는 고성희 씨 문중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가옥을 복원하는 겁니다. 부지가 일부는 맹수유지만 전반적으로는 문중 소유의 그 부지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관리 비용, 유지비까지도 다 문중에서 책임지게 하. 곧 발주될 역사문화 공유관은 위치가 변경됐는데 이로 인해 문중의 특정인이 특혜를 보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석주 선생의 후손들은 임청각을 공공의 유산이라고 판단해 종손의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 즉 미등기 건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임청각 복원도 문중의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 소유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중집 복원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 주체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정부 소유로 해서. 이에 대해 안동시는 석주 선생 후손과 문중 간의 갈등이라고 보고 갈등이 커지면 국비를 반납하고 임청각 복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주시가 다음 달부터 동학기념관과 교육수련관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학수련관은 최재우 선생의 일대기와 동학발상과 관련된 자료를 관람할 수 있고 교육수련관은 강의실과 세미나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와 대관 신청은 20명 이상 동학과 교육 관련 단체만 가능합니다. 포항 구룡포에 있는 경북대학교 수련원에서 외벽 보강 공사를 하던 노동자 4명이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사고 현장에는 안전장치 없이 위험천만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구룡포 경북대학교 인재원에서 어제 오전 8시 29분쯤 작업 발판을 설치하던 노동자 4명이 11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4명이 추락하면서 아래에 있던 작업자 1명도 부딪혀 모두 5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는 신고를 좀 받고 현장을 도착해 보니까 다 의식은 있는 상태셨고 좀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사고는 인재원 교직원동 외벽 보강 공사를 위해 작업용 발판인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던 중 일어났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벽면과 비계 작업 발판을 연결하거나 지지해주는 벽 이음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발판과 벽면을 연결하는 안전장치인 지지대인데요. 이 실제로 작업한 발판을 보시면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언제쯤 하시려고 했었어요? 고용노동부도 현장 조사 결과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없이 무리하게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벽하고 좀 연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을 좀 설치하도록, 그죠?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죠.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공사 규모가 1억 원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행사인 포항국제 불빛축제가 4년 만인 오는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형산강 강변 체육공원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국제 불꽃쇼에는 한국과 필리핀, 이탈리아, 스웨덴 등 4개국이 참여하고 특히 한국팀은 1km에 이르는 역대 가장 넓은 불꽃을 연출할 예정입니다. 부대 행사로 불빛 낭만 콘서트, 거리 공연, 먹거리 장터 등이 함께 열리고 온라인 공모를 통해 시민이 직접 디자인의 불꽃을 쏘는 시민 디자인 불꽃쇼도 마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주민 참여 자금을 빌려주는 녹색혁신 금융사업을 오는 2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사업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주민 참여 자금을 최대 90%까지 20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혁신 금융사업의 올해 전체 지원 규모는 368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주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9,227억 원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신형산강 프로젝트와 관광거점 도시 육성 등 신규 사업과 외동 녹동에서 문산 간 국도 4차로 확장 등 150건입니다. 경주시는 정부의 미래산업 전략을 분석해서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전액 국비 사업과 국비 보조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이 2023년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 특화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농산어촌의 창업과 상품 개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봄을 맞이하려니 날씨에 심술이 끊이질 않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순간풍속 시속 55km에서 70km 이내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에서는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은 더 올라갑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4도, 안동은 1도, 포항은 7도로 온화하게 출발해서요. 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기온을 더욱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22도, 안동은 21도, 포항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15도 이상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환절기 옷차림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일본 동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4도, 청도 1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도, 청도 21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도, 김천 영하 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2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도, 청송 영하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1도, 청송 22도로 어제보다 기온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3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고요.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